네, 여러분. 오늘 뭐 UMD가 간다는 아주 즐겁게 변호사님이랑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생각보다 저는 사진에서는 약간 좀 경직된 군복 이미지가 많이 있었는데 변호사님 뭐 생글생글 웃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목소리가 또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구수한 사투리는 덤입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사건들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기다리는 사건 중에 이거 하나입니다. 이 인터뷰 하나. 일단 군 안에서의 징계. 진짜 뭐 요즘 아주 많은 징계. 뭐 물론 군인의 입장에서는 징계를 안 받는 게 좋죠. 근데 중요한 건 지휘 책임도 있고요. 옛날에 뭐 육사 출신 장교는 뭐 중령 이런 분들은 자기 진급 못할까봐 병사들 축구도 안 시킨다고 다칠까봐 그 정도까지 지휘 계통에 책임을 묻는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지휘 책임에 대한 거는 어디까지 물어야 될지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공무원들 뭐 이런 분들이랑도 차이가 있고 그래서 군 안에서의 징계는 아무래도 군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법률 상담을 하고 이거는 진짜 뭐 군 법률보다도 다른 어떤 군형법이나 이런 것들이랑은 다르게 정말로 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거기 안에서는 중대장도 있고요. 또 대대장, 그 다음에 뭐 여단장, 각 부대의 어떤 그 위치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군 징계는 특히나 징계 사건과 관련된 거는 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변호사님 뭐 징계 사건에 대한 거 처리를 많이 해보셨을 텐데 간사를 하시나요? 군 안에서는 어떻게 위원장? 예, 뭐 저희 뭐 군징계는 네, 저희 이제 법무병과에서 전담해서 하기 때문에 음, 징계 간사를 하기도 하고 예, 또 징계위원장을 하기도 하고 음.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 변호사님 계실 때 어, 제일 높은 계급 징계에 들어가신 게 어디 계급 어느 정도 되죠? 제가 육군본부 징계 장교를 할 때 그때는 저 육군본부가 장성들을 징계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네. 예하 부대에서는 권한이었고 음. 육군 참모총장님만이 그 육군 장성들을 징계할 수 있기 아, 때문에 그런 육군본부에 근무하게 되면은 그런 장성들을 징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제일 높은 계급 들어가신 게? 삼성 장군까지도 있었죠. 삼성장. 삼성 장군은 이제 그 우리 1군, 2군, 3군 사령관이 모여가지고 위원장이 아, 돼가지고 이렇게 징계위원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럼 보통 뭐 제가 예전에 군생활 할 때 보면 그 서기도 있고 간사가 있고 위원장이 있으면 비의사실 다 얘기하고 그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 그 평의하듯이 같이 얘기해가지고 예, 그 그렇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예, 진행하는. 그렇습니다. 뭐 그분들끼리 좀 도와주자, 좀 용서해주자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예, 당연하죠. 삼성 장군이나 뭐 예, 똑같죠? 예, 예. 똑같습니다. 그냥 그러면 그 삼성 장군 결과가 뭘로 나왔습니까? 결과 무혐의 나왔습니다. 아, 무혐의요. 예, 그러면 징계가 뭐 저기 대위든 뭐 간부들 징계가 많을 텐데 그 예. 간부들 징계가 받았을 때 언제 그 징계 사건과 관련된 그 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할까요? 제일 먼저. 일단은 징계 조사를 할 음. 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그냥 잘못을 한 이후부터 바로 예, 뭔가 바로 문제가 생겼다 싶을 생겼다 때, 그러면 또 부대에서 조사가 시작된다고 할 때, 예. 이럴 때 미리 해서, 대부분 이 징계 절차가 이제 형사 절차보다는 또 간략하고, 네. 증거가 약한 증거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음. 거기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은, 그 항고심에서 이게 바로잡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예,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일단 초동 조치에서 제대로 그 우리가 풀어놓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뒤집거나 이런 거는 좀 쉽지가 않을 수 있다는 맞습니다. 거죠. 이게 몇 사람만 모이면은 뭐 음. 바로 이게 저 몇 사람이 입을 모으면은 바로 징계가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 그 형사 법칙은 아주 엄격한 증거를 요하는데 음. 징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두세 사람이 그냥 한 사람 뭐 바보 만든다고 그러죠. 어. 예. 그게 가능한 게 징계이기 때문에 징계는 아주 더욱더 이제 변호인 조력을 빨리 해서 상의를 하고 음. 이게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면 뭐 실제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이럴 때도 그 형사사건처럼 참관이나 아니면 변호사가 직접 같이 가시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예, 그런 경우가 이전에는 없었는데 어. 지금은 제가 그 마지막으로 이게 법무참모를 했을 때 변호인 그 선임 현황을 보면은 음. 징계가 대부분입니다. 형사는 아. 오히려 거의 없고 예. 어,
대부분 이제 형사 재판 같은 경우는 국선 변호를 통해서 그렇죠. 이렇게 하고 예. 항소심에서 많이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 음. 지금 징계는 거의 대부분 선임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일단 선임된다는 것 자체는 간부 입장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 징계의 어떤 뭐 경징계든 중징계든 간에 일단 받게 돼가지고 확정이 되면 진급이나 이런 거에서 불리한 건 사실인 거죠. 맞습니다. 예. 저 징계가 엄청나게 그 강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예. 제가 징계 관련 뭐 논문도 많이 쓰고 징계 관련 음. 업무를 많이 해서 상세히 알고 있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음. 있는데 제일 낮은 견책만 받아도 예. 연관급 장교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00만 원 이상의 손해가 갈 겁니다. 금전적으로. 금전적인 것도 그렇고 예. 그리고 또 간접적으로는 진급이나 이런 거에서 예, 그래도 당연하죠. 견책을 달고 안 달고는 엄청난 뭐 금전 차이겠죠. 1,000만 원보다는 예. 진급이 훨씬 중요하죠. 저희들은 군인들은 네. 그 민간 공무원에 비해서 정년이 짧지 않습니까? 음. 그리고 진급을 해야 정년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죠. 반드시 진급을 해야 되는 게 군인들의 목표고 숙명이죠. 예. 그러니까 그때마다 해서 예, 아무 징계 없는 사람들도 많은데 예, 징계 있는 사람이 그런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을 진급시켜 주기나 그건 진짜 쉽지 않은 거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령 정년이 45세지 않습니까? 네네. 중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 45세가 정년이라는 게 일반인들은 이해가 안 될 건데. 그렇죠. 근데 중령이 되면은 8년이 늘어납니다. 53세가 되죠. 예. 또 상사도 마찬가지죠. 중사에서 상사 진급하면 53세로 그렇죠. 정년이 8년이 늘어납니다. 계급 정년이라고 하죠, 그죠? 계급 정년. 계급 정년, 군에서의 정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근속 정년도 있고, 계급 정년도 있고, 또 연령 정년이 있는데, 네. 계급 정년은 거의 뭐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장군분들에게는 적용이 되죠. 제가 이해했던 게 그 계급 정년이 45세면 소령은 45세 이렇게 예, 그거는 연령 정년. 연령형이네. 대부분이 그 연령 정년에 해당돼서 음. 전역하게 되죠. 그러면 뭐 일단 결국은 군 징계 사건에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일단 시작이 됐을 때 내가 무언가 꺼림칙한 일이 있었을 때 일단 상담을 받아보고 예. 그 다음에 만약에 징계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 사무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군 전문 변호사인 군 징계 전문 지금 뭐 논문도 많이 쓰셨다고 하니까 이제 정현 변호사가 그 의뢰인의 그 부대나 이런 데 연락을 한번 해보시겠죠. 뭐 전체적으로 예, 그렇게 그렇죠. 되겠죠. 예, 예.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거 어떻게 지금 진행될 거냐. 그리고 뭐 조사인데 직접 가서 좀 도움이 필요하면 또 가가지고 맞습니다. 얘기해주기도 하고 예, 그런 거.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은 뭐 불안하다 싶으면 일단 먼저 상담을 해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징계를 받게 되면은 진급에 그 결정적인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네. 어마어마한 재산적 손해가 생긴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징계 많이 세게 받으면 퇴직금도 막 못 받고 막 이러죠. 그 집행유예랑 비슷하게 파면이 되면은 예. 군인연금의 그 50%, 와, 퇴직금 50% 삭감이기 때문에 몇십 년 동안 고생했는데 예, 갑자기 한순간에.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진급이거든요. 네, 진급이죠. 진급이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징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럼 변호사님 혹시 뭐 마지막으로 이 징계 사건에 대한 거에서 혹시 징계 사건 뭐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에피소드? 징계는 워낙 그 많아가지고 네. 뭐 에피소드랄 것도 없고 어떤 것들? 대부분 이제 뭐 큰 철책 사건이라든지 이런 장성들 징계가 많이 생각이 나죠. 아무래도 그것은 아주 예민한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제가 그때 담당했던 저 사건은 아주 그 사단장님이 정말 열심히 근무하신 분이에요. 휴가도 사단장 재임 시절에 휴가도 한번 안 가시고 그 정도로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규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GOP 순찰도 다 하라는 거 다 그 이상으로 했고 예, 휴가도 한번 안 가시고 그렇게 철저히 하신 분인데 그 소초에서 이제 철책선을 뚫고 뭐 민간이 월북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저희 군에서는 견책으로 이제 징계가 났죠.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재판으로 이어져 가지고 민간 법원에서 재판이 있었는데 그 행정 소송이죠.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징계가 그만큼 큰 불이익을 가져주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도 뭐 성과급을 못 받고 뭐 또 호봉성급이 누락되는 등 그렇죠. 여러 가지 불이익이 많습니다. 그러면 뭐 실제적으로 볼 때는
내가 문제를 저질렀을 때 아니면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일단 한번 우리 변호인의 조력을 딱 받아가지고 초동 조치해가지고 끝내는 방법. 예. 그 다음에 일단 어떻게든 그 1차에서 좀 낮은 징계 그 처분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항고하는 그런 측면들. 또 항고 사건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당연하죠. 예. 예. 항고를 하는 것도 일단 도움을 주실 수 있고요.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항고한 다음에 이제 전역을 하거나 이러면 이제 행정소송, 아까 말씀하셨던 예.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그런 소송을 예, 하실 수도 있는 예, 거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 세 가지가 다 가능한데 예. 중요한 건 변호사님이 일단 무조건 문제가 일어났을 때 변호사님한테 상담하는 게 제일 낫다는 거죠. 맞습니다. 무조건 시작부터. 상담을 하고 네. 굳이 뭐 선임을 안 하더라도 그렇죠. 일단은 그 조력을 구하는 게 상담을 받고 예, 그게 가장 예. 변호나 결과 자체도 맞습니다. 가장 예.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기 좋다는 얘기죠. 군에서 흔히 쓰는 용어로 선제적 대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선제적 대응. 예, 선제적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뭐 여기 징계 사건과 관련된 우리 변호사님의 말씀 중에는 선제적 대응이 거의 뭐 촌철살인급이네요. 그냥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냥 징계 사건 뭐 아무 문제 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 내가 지금 뭘 걸렸어. 징계받을 위치야. 그때 전화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초동 조치가 가능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일단 가장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또 항고 가겠죠. 일단 1차 징계위원회에서 뭐 봤잖아요. 봤는데 아 내가 이거 진짜 감당하기 힘든 것 같아. 그래도 찾으시라는 거죠. 어쩔 수 없죠. 그건 차선책을 또 찾아봐야죠. 징계위원회 안에서 오랫동안 군생활을 하셨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거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징계가 또 항고. 우리 뭐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이렇게 1심에서 2심 가듯이 항고를 해가지고 더 위에 최상위급 부대에 가가지고 갔을 때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뭐 사성정군이랑 골프 쳐보셨냐고 막 여쭤봤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 의뢰인들은 저기 이등병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사성장군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징계를 받았을 때 과연 누구한테 도움을 받겠냐는 거죠. 거기 안에서의 결과는 징계 안에서만은 중요한 건 군생활 짬밥이 군 징계 결과를 나타내 줄 것 같아요. 제 생각.